네, 이번 경주 이제 서울 1경주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보는 10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국내 산마 6등급 중에서 좀 부진을 보이는 마필하고 이제 신예 마필들의 한판 대결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관심을 끄는 말은 1번마 어드밴스, 2번마 썬더케이, 6번마 루미너스 퀸, 8번마 원더풀 하와이, 9번마 리얼 콩코드, 10번마 원더풀 맘버, 11번마 토르크 막토 등 좀 능력들이 좀 부진이고 좀 엇비슷하기 때문에 여러 마필들이 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자, 1번마 어드밴스는 지금 김하연 기수가 기승하면서 감량 이점을 안았고 선행마이면서 1번 게이트에 왔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은 필연으로 보여지고요. 이번마 썬더케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행 능력을 좀 갖고 있는 말이고, 안토니오 기수의 강력한 말몰이라면은 게이트의 이점도 있고 상대도 만만하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을 믿고 앞으로 나갈 거로 보이는데, 다만 한 가지 부담 중량이 좀 증가했다라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부담 중량이 지금 57kg가 됐기 때문에 조금은 무겁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되지만 어쨌든 그 단독 선행에 호기를 맞았다라고 보이고요. 6번마 루미너스 퀸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데뷔전을 갖고 있는 말인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이 마필이 물론 주행심사 기록은 상당히 양호했어요. 그리고 뒤에서 따라 들어오는 끝걸음도 상당히 좋았는데 과도한 인기라는 게 결국은 타 마필들의 능력이 거만하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고요. 8번만 원더풀 하와이도 역시 데뷔전을 갖고 있는 말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혈통적 가치죠. 퍼지와 허시틸드의 자만데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그 인기권에 들어 있다라고는 보여지는데 큰 능력이 있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9번마 리얼 콩로드는 비록 외곽 게이트에 있지만 순발력을 이미 보여줬던 말이죠. 그래서 1000m 경주거리가 줄어든 경주거리에서는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마필이 아닐까 보이는데 다만 이 안게이트에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버티고 있다라는 거 이게 좀 단점으로 보이고요. 선행력으로는 10번마 원더풀 맘버가 여기에서는 스타트 능력은 제일 좋아 보입니다. 근데 뒷심이 너무 없다. 거기다가 믿지 못하는 우에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순발력만 놓고 보면 솔직히 이렇게 좀 부진마 경주에서 앞으로 달려나가면 최고죠. 근데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1번마 토르크 막토도 계속 좀 하위권에서 머물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이번 경기는 순발력 좋은 마필들은 많지만 버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마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박태종 기수가 매서운 책찍질을 가한다면 치고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믿을 수 있는 말도 없고 또 이게 확실하다라는 믿음을 주는 말도 솔직히 없습니다. 그렇다고 신말을 믿고 가기도 참 어려운 경주죠. 그래서 이런 경주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배팅을 하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에서는 일단 11번마 토르크 막토의 마지막 추입이 좋아 보이고요. 선행 갈 수 있는 2번마 썬더케이 그리고 10번마 원더풀 만보까지 이제 입상 가능마로 보고요. 복병으로 보자면 데뷔전을 치르고 있지만 만만한 상대 만난 6번 루미너스 퀸이 복병권의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는 경주입니다. 네, 이번 경주는 이제 부경 1경주, 교차 1경주가 되겠습니다. 역시 1000m고요. 출전하는 12마리가 모두 데뷔전을 갖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뭐 내용을 알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란 얘기죠. 자, 이런 경주에선 힘 빼지 맙시다. 일단 뭐 주행심사 기록이긴 하지만 원체 주행심사 기록이 앞서 있는 2번 애니카 걸, 그리고 5번 킹엘리, 8번 짱이, 뭐 이 세 마필이 일단 앞선 걸음도 있고요. 일단 뒷심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5번 마킹엘리 같은 경우에는 선두력도 있지만 뒷심도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주행 심사 기록이 너무나 호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는 좀 앞서 있고 어차피 경험들이 다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기수가 누구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 승부 의지가 있느냐인데 뭐 솔직히 이런 경주에서 우리가 승부 의지가 있다 없다 이거를 지금 논하기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차피 대전을 갖는 말들이니까요.
그랬을 때 이제 주행심사에서 앞선 모습을 또 보였고 뒷심까지도 있었던 5번마 킹엘리 그리고 2번마 애니카걸 이 두 마필에 역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이변이 일어난다면 8번 짱이 정도로 보이는 경주고 크게 솔직히 설명드릴 만한 내용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대는 2번 애니카걸, 5번 킹엘리, 8번 짱이 이 세 마필의 3파전으로 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 국내 선마 6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 안게이트 말쪽보다는 외곽 게이트 말한테 더 관심이 좀 가고 있습니다. 일단 관심이 있는 말은 3번마 빅토리카, 7번마 월영이, 그리고 8번마 드림노크, 10번마 스틸 더 패션, 12번마 모던 베스트, 14번마 황금 달빛들한테 좀 관심이 많이 갈 걸로 보입니다. 자, 빅토리카는 순발력은 가지고 있지만 뒷심이 약한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번 경주에서도 역시 게이트의 이점은 있지만 마지막까지 버티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7번마 월영이는 직전 경주에 이제 모던 베스트와 같이 뛰었었습니다. 그래서 3착을 하고 모던 베스트가 2위를 했었는데 월영이가 마지막을 버티지를 못했죠. 근데 이번 경주에서 만약에 앞선으로 나갈 수 있다면 모던 베스트보다는 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8번마 드림노크는 직전 경주 기록이 상당히 호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데뷔전에서는 약간 늦발을 하면서 마지막 아쉬움을 남겼었는데 직전 경주에서는 하만식 기수가 말을 좀 강하게 몰아냈죠. 그래서 8번 게이트에서 선입권 전개를 한 후에 라스트 추입 타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준우승을 차지함으로써 아마 이번 경주에서는 최고 인기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이마필은 어느 정도는 좀 능력을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10번마 스틸 더 패션은 직전 경주에서 1000m 경주에서 호기록으로 2착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거리를 많이 늘렸죠. 1400m 거리로 늘려서 나왔는데 주파 기록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28초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순위는 상당히 뒤로 밀렸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거리를 내리고 나오는데 과연 1200m에서는 그 강력한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것도 하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12번만 모던 베스트는 직전 출전에 인기가 참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강력하게 좀 추천을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보다 그 편성이라든가 이런 거로 봤을 때 결코 좋아진 여건이 별로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제가 선행을 보고 있는 건 14번마 황금 달빛입니다. 이 마필은 최근에 직전 경주에서 좀 선행력을 보였죠. 순발력을 보였는데 직전에 이제 정평수 기수가 탔는데 이번에 선행마 기승에 탁월한 2역 기수로 기수를 교체했습니다. 자, 이렇다면 비록 최외곽 게이트긴 하지만 안게이트에 뭐 3번이나 3번 빅토리카나 7번 월영이, 뭐 11번 강한 여전사 이런 마필들이 좀 선행을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강력한 선행만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2역 기수가 초반에 강하게 밀고 나온다면 외곽에서 휘감고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경주의 전개를 보시면 일단 저는 14번마 황금 달빛이 선행을 가고 이 뒤에 3번, 7번, 11번 등이 좀 따라가는 전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선입권에서 이제 8번마 드림노크, 이마필이 따라가고 역시 12번마 모던 베스트에도 초반에 좀 따라가는 전개를 한 후에 마지막에 한 마를 좀 노릴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 10번마 스틸 더 패션도 뒷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저는 이 중에서 이제 4코너를 딱 접어들게 되면 8번마 드림노크는 충분히 앞선의 말들을 좀 넘어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12번마 모던 베스트나 10번마 스틸 더 패션이 과연 이 14번마 황금 달빛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좀 능력상으로 뭐 14번마 황금 달빛을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외곽 게이트에 있는 황금 달빛이 과연 쉬운 선행을 갈 수 있느냐. 근데 저는 이혁 기수한테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복병은
1번마 티파니 블루입니다. 자, 게이트에 이점이 있죠. 그리고 외곽 게이트에서 만약에 선행을 휘감고 나온다면 자리 잡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일단 게이트의 이점이라는 건 무시 못하고요. 기수가 박태종 기수입니다. 그럼 일단 뭐 되든 안 되든 밀고 보는 거죠. 거기다가 직전 경주에서는 10번마 외곽 게이트에서 자리 잡지를 못하고 뒤에서 놀다가 끝나고 말았는데, 이 마필이 보면 어느 정도 좀 뒷걸음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선의 말들이 좀 두텁게 선행 경쟁을 할 텐데 3번 빅토리카나 7번 월영이 11번 강한 여정사 이 세 마필은 좀 버티긴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거를 뚫고 나올 수 있는 말이 뭐냐 했을 때 1번 마 티파니 블루가 좀 거리적 손해를 덜 보고 안게이트에 딱 붙어서 갈 수 있다면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강하게 치고 나갔을 때 올라올 수 있는 힘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1번마 티파니 블루가 어떻게 보면 이 경주에서 전개상으로는 제일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8번 드림노크, 14번 황금달빛, 그리고 1번마 티파니 블루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복병으로 보자면 역시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10번마 스틸 더 패션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부경 2경주의 1400m 경주입니다. 역시 6등급의 1400m 경주이고 특히나 이번 경주는 안말 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에서 좀 관심이 있는 말은 1번마 화이트 갤러퍼, 2번마 해피우먼, 3번마 퀴날리, 4번마 월드 리멤버, 6번마 스테디 위너, 이제 10번마 스위트 밴드. 한 요 정도가 좀 인기권에 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어차피 부진마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뭐 좀 발전할 가망성이 있더라든가 상위군에 승군을 했을 때도 경쟁력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마필들은 솔직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1번마 화이트 갤러포는 일단 뭐 게이트의 이점이죠. 그리고 감량의 이점도 있다라는 거. 직전에 1600m 거리를 좀 뛰어왔기 때문에 1400m도 역시 거리 적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그리고 2번마 해피우먼 같은 경우에는 발걸음이 좀 꾸준한 편입니다. 기록도 좀 꾸준하고 다만 아직까지는 좀 제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마필 중에서 장래 가망성을 생각한다면 솔직히 2번마 해피우먼이 가장 앞서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능력이 막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자, 3번마 퀸할리는 선행력으로 뛰는 말이고 지금 이 경주에 4번 월드 리멤버가 좀 인기만데 이마필도 선행마입니다. 선행 능력은 상당히 좋아요. 근데 1400m 거리를 버틸 수 있느냐인데 이건 뭐 올라올 말도 없기 때문에 좀 인기를 끌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3번마 퀴날리와 4번마 월드 리멤버 이 두 마필의 선행 싸움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하고요. 자, 6번마 스테디 위너는 결국은 스타트 싸움입니다. 이 마필은 뒷심은 있어 보이는데 초반이 너무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반 거리가 너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점수를 줄 수는 있는데 또 하나의 단점은 이마필이 작년 12월에 나오고 장기 휴양 후에 약 4개월 만에 주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경주 적응력이 될 것이냐인데 생각보다는 지금 약편성을 만났고요. 10번마 스위트 밴드는 이게 분명히 발전 가능성이 처음 데뷔전을 걸칠 때는 있다라고 봤었는데 계속 뒤에서만 놀고 있습니다. 이제 인디밴드의 자마고요. 결국 이제 4세까지 와버렸죠.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발전 기대치 이런 건 생각지 않지만 과연 이 마필이 이런 약편성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11번마 디바인키는 지금 11전을 싸워서 입상이 없는 마필이죠. 근데 이 마필은 항상 보면 복병권에 들어가는 말이에요. 항상 복병권으로 잡혀서 어느 정도 승부를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안 되고 하는데 이런 경주는 좀 약편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쯤은 좀 노려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 경주는 결국은
4번마 월드 리멤버가 경주를 주도하는 가운데 3번마 퀸 할리가 과연 선행 경쟁을 같이 해줄 것이냐, 아니면 4번 월드 리멤버가 편한 선행을 갈 것이냐입니다. 4번 월드 리멤버가 만약에 편한 선행을 간다면 비록 경주거리가 1400m지만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근데 3번 퀸 할리가 만약에 강하게 승부를 한다면 두마필이 동반 몰락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인기 많이 월드 리멤버가 입상에 실패하는 경우가 나기 때문에 배당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경우죠. 자, 그래서 4번 월드 리멤버가 버틸 수 있느냐, 3번 퀸 할리가 과연 따라갈 수 있느냐, 이 싸움이고요. 뒤에서 올라올 1번 화이트 갤로퍼나 2번 해피우먼, 다음에 6번 스테디 위너, 이 세 마필의 포지션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바로 이 4번하고 3번 바로 뒤에 붙어서 갈 수 있는 거고요. 10번마 스위트 밴드 같은 경우에는 좀 뒤에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이경주가 선행마가 무너지는 그림이 좀 그려지기는 한데, 그렇다고 10번마 스위트 밴드가 쉽게 올라갈 수 있느냐? 또 그거는 또 만만치 않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부진마들의 1400m 경주 거리가 솔직히 예상은 제일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좀 그래도 마번을 좀 정리를 한다면요. 저는 2번마 해피우먼, 그리고 6번마 스테디 위너, 1번마 화이트 갤로퍼,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요. 선행권에서 버틸 수 있는 월드 리멤버의 인기가 좀 많이 쏠릴 텐데, 저는 차라리 이 마필보다는요, 외곽에는 있지만 견제를 안 받고 자기 걸음을 낼 수 있는 11번마 디바인 퀸을 오히려 추천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서울 3경주 국내산마 6등급의 13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관심이 가는 마필들은 2번마 히트메이 에이스, 3번마 브라보메이, 4번마 베스트 스톰, 5번마 골드 K, 8번마 천상성, 9번마 대세만세, 12번마 콘도르 여왕 등 좀 인기가 많이 조금 분산이 되는 경주입니다. 자, 어차피 6등급 경주고요. 이렇게 분산이 된다는 뜻은 능력은 좀 엇비슷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앞선에 누가 나갈 것이냐죠. 자, 지금 현재 보시면 이제 선행으로 좀 나갈 수 있는 말이 3번마 브라보메이, 4번마 베스트 스톰, 이 두 마필입니다. 이 두 마필이 선행 경쟁을 좀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바로 11번마 빅레드입니다. 이 마필은 지금까지 보시면 계속 인기권에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앞선에서 전개를 했었던 말인데, 마지막에 좀 걸음이 좀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오랜만에 지금 강자 틈을 좀 벗어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외곽 게이트긴 하지만 이용호 기수가 마음먹고 선행을 나와버린다면 이 마필을 잡을 말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고요. 안 게이트에 있는 브라보메이나 베스트 스톰이 호락호락하게 자리를 내줄 것이냐라는 거죠. 만약에 브라보메이와 베스트 스톰 그리고 빅레드가 같이 경쟁을 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빅레드는 외곽을 돌아야 되고요. 그러면 끝걸음이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외곽에서 빅레드가 휘감고 나오게 된다면 앞선 전개에서 좀 여유를 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빅레드의 전개가 상당히 좀 좋아 보인답니다. 다만 브라보메이에 타고 있는 이 2역 기수, 알 수 없는 기수죠. 이 기수가 좀 무섭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이 이제 2번마 히트 에이스나 5번마 골든 K 정도가 될 것 같고, 8번마 천상성이 주행검사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데뷔전에서 기대에 부응을 못했죠. 근데 아직은 전력이 지금 어떻게 된다 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9번마 대세만세는 솔직히 이번 경기에서 자력 우승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앞선이 무너지기를 기대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만만치 않아 보이고요. 자, 이번 경주의 최대 변수는 12번마 콘도르 여왕입니다. 두 번을 나와서 2착 한 번을 했었고요. 그 경주에서 2착을 한 경주에서 위너 카드를가 싸웠고요.
기록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1200m를 물론 불량 주로긴 하지만 14초대에 뛴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 8월 달에 나오고 지금 거의 한 8개월 만에 지금 복귀전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죠. 물론 지금 다 부진마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뭐 어떻게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긴 참 어려운데 장기간 휴양이라는 거는 어쨌든 좋은 면은 아닙니다. 물론 앞으로의 발전 가망치가 아주 높고 이 마필은 참 좋은 마필이다. 근데 그런 마필이 한 2, 3개월 쉬고 나온다.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8개월 정도를 쉬고 나왔다? 이거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또 기수가 박태종 기수이기 때문에 어두찮게 빼기도 참 어려운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이번 경주에선 앞선 전개가 가능한 11번 빅레드, 3번 브라보메이, 4번 베스트 스톰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외곽에서 만약에 마지막에 치고 온다면 컨디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12번 콘돌 여왕이 전개상으로는 가장 유리해 보이는 경주입니다. 네, 이번 경주는 부산 3경주 국내 산마 5등급의 1200m 경주입니다. 마필의 능력이 우수한 마필들은 아닌데 그래도 참 재밌는 경주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자, 2번마 밀리언 메이커, 5번마 파워게이트, 6번마 한열마, 7번마 톰스톰, 그리고 12번마 아델 퓨펄 등이 좀 인기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2번마 밀리언 메이커는 국산마 6등급에서는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었던 말이죠. 근데 직전 경주 승군전 1400m에 도전을 해서 8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군에 좀 매서운 맛을 보긴 했는데 게이트가 지금 안게이트로 지금 들어왔다라는 거 이게 상당히 좀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선행 승부가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편성은 상당히 좀 유리해졌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오번마 파워게이트는 최근에는 상당히 좀 저조합니다. 근데 이게 초반에 이 파워게이트가 데뷔를 했을 때는 상당히 좀 발전 가능성을 높게 봤었는데 그 후에 계속 삼착을 하더니 이제는 바닥권으로 지금 내려왔어요. 예, 과연 컨디션 회복을 할 수 있느냐고요. 한열마는 이제 직전 경주 우승을 하면서 이번 경주가 이제 승군전이 됐습니다. 물론 뭐 약간의 기복을 보이고는 있지만 마지막 뚝심이 좋은 마필인데 과연 이 좀 강해진 상대의 틈에서도 특유의 뚝심을 발휘할 수 있을까가 관건으로 보이고요. 7번마 톰스톰은 직전 경주 이제 1착을 차지했죠. 이게 그런데 장기 휴양은 복귀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그 당시 이성재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이제 페로비치 기수로 기수를 교체했다.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상당한 승부 의지가 좀 있어 보인다라고 보이고요. 제가 제일 관심을 가지는 말은 12번마 아델 퓨펄입니다. 이 마필은 이제 최시대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하는데 직전 경주 이제 1400m에서 비인기권임에도 불구하고 3착을 차지했어요. 이 마필은 계속 인기권의 말이었는데 직전 경주에서 좀 실망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직전 경주는 좀 강자들이 많았죠. 뭐 가디스 문이 나왔던 그런 경주였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착을 차지하면서 서서히 좀 컨디션을 좀 회복해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이 7번마 톰스톤과 11번마 아델 퓨펄 이 두 마필의 2강 싸움으로 보여지는데 변수는 있죠. 2번마 밀리언 메이커가 어느 정도 뛰어나갈 수 있느냐고요. 자, 이번 경주를 보시면 일단 7번마 톰스톰, 2번마 밀리언 메이커, 5번마 파워게이트,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 나갈 거고요. 4번마 스피드 킹덤, 또 12번마 아델 퓨펄, 13번마 천년의 약속 등이 이제 선의권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외곽에 6번마 한열마가 과연 올라올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인데, 자, 선행권에서는 버틴다면 저는 7번마 톰스톤이 버틸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의권에서 12번마 아델 퓨펄이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 힘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경주입니다. 자, 근데 이번 경주의 최대 변수는 최일각 캐스트에 있는 14번마 크라운 펑키입니다.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 말이에요.
근데 뒷심은 뭐 그렇게까지 좋다라고 하진 않지만 앞선에 나가면 버티는 끈끈한 맛이 있는 그런 맛필입니다. 다만 이번은 외곽 게이트로 좀 밀려 있고 완 게이트에 좀 선행력이 좋은 말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과연 14번마 크라운 펑키가 외곽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아마 경주를 전체적으로 조금 전개를 꼬을 수 있는 마필이 바로 24번마 크라운 펑키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저는 12번마 아델피펄 그리고 7번마 톰스톰 이 두 마필의 경쟁으로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끼어든다면 2번마 밀리언 메이커라든가 복병권에서 배당을 노려볼 수 있는 14번마 크라운 펑키까지 좀 안고 가야 되는 경주로 보여지고요. 인기마인 한일마는 승분전이고 상대가 좀 강해졌다라는 것 때문에 한 번쯤은 좀 지켜봐야 될 경주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4경주 국내선 6등급의 1400m 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의 1400m는 정말 뭐 알 수가 없는 경주죠. 자, 이번 경주에서는 이제 1번마 대완구, 4번마 스윗 주스바, 그리고 9번마 블랙인디, 10번마 럭키 석포, 그리고 11번마 드림맥스 등이 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고요. 이 선에서 좀 끝날 것으로 보이는 인기마 혼전 경주입니다. 근데 이 인기 있는 이 마필들은 다 저마다의 강점과 약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마의 경주이긴 하지만 이 마필 내에서 좀 혼전 구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1번마 대완구는 연속해서 지금 3착을 차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좀 불리한 게이트에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외곽 게이트에서 계속 싸웠거든요. 근데 이게 안 게이트로 지금 들어왔어요. 그리고 김효정 기수가 역시 선행만은 잘 타는 기수기 때문에 게이트의 이점을 안고 선행 승부를 한다면 좀 좋은 위치를 차지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외곽 게이트한테 선행을 내준다면 안에서 갇힐 가망도 상당히 좀 높은 경주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4번마 스윗 주스바는 이마필이 좀 인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추임력도 좀 있어 보여요. 있어 보이는데 솔직히 강하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근데 최근 상승세에 있는 이제 김용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경주는 그렇게 선행력이 좋은 그러니까 경주의 전개가 막 빠르게 진행될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뒤에서 올라온다면 스위트 주스바에도 한 번에 좀 기회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블랙인디는 계속해서 바닥권에 머물다가 직전 경주에 2착을 차지하면서 이제 상승세로 올라섰습니다. 앞선 전개가 가능하고요. 꼭 선행이 아니더라도 선위권에서 붙어서 가도 마지막에 한 발을 좀 쓸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기대가 좀 되는 거고요. 가장 변수는 럭키 석포입니다. 자, 이 마필은 일단 한센의 자마예요. 그러니까 선행력은 상당히 좋은 말이죠. 근데 보여준 모습이 없다가 올해 주행심사에서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나오고 지금 휴양 중인 말인데 주행심사를 그 사이에 3번을 뛰었습니다. 근데 순발력이 있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강한 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앞선에서 뛰어나갈 수 있다면 버틸 힘도 있어 보입니다. 자, 11번마 드림맥스는 이제 직전 경주에 2착을 차지하면서 좀 인기권에 지금 들어왔는데, 저는 솔직히 직전 경주가 어떻게 보면 좀 어부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앞선이 좀 무너지면서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경주였는데, 최외곽에서 거의 바닥에서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하게 볼 수는 없어요. 강하게 볼 수는 없는데 이번 경주도 지난번 편성과 같이 그렇게 뭐 강한 선행마가 있고 어떤 말이 주도를 하고 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는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인기마 혼전 경주에서 인기마들을 다 얘기해버리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좀 앞선에서 끝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제 9번마 블랙인디, 선위권에서 뛸 수 있는 9번마 블랙인디와 선행 싸움을 할 1번마 대완구, 그리고 10번마 럭키 석포까지, 이렇게 세 마필의
앞선 경쟁으로 그냥 끝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스위트 주스바나 드림맥스가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은 없을 것이다로 보는 경주입니다. 네, 이번 경주는 부경 4경주 국내 산마 5등급의 1800m 경주입니다. 5등급의 1800m, 상당히 좀 드문 경우인데,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이제 1번마 불멸의 길, 4번마 미스터 인디, 그리고 7번마 두문산, 8번마 승리토우트, 그리고 9번마 그레이트 댄스 등이 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자, 1번마 불멸의 길은 스타트가 참 안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늦게 출발을 하는 좀 버릇이 있습니다. 근데 뒷심은 상당히 좋고 끈끈하게 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걸음은 꾸준히 내고 있는 말이고, 직전 경주 1800m 처음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사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같이 뛰었던 말이 뭐 영광의 축제, 성산파워, 뭐 뉴프로스펙트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경주가 국산마 4군 경주였어요. 그러니까 점핑 출전을 했다는 얘기죠. 거기서도 사착을 했고 1800m의 거리 경험도 했다. 이렇다라면 지금 게이트에 이점도 있고 특별히 빠른 발을 갖고 있는 마필이 몇 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1번 불멸의 길이 게이트의 이점으로 안에서 딱 달라붙고 간다면 1800m 거리도 충분히 좀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번 경주의 가장 인기마죠. 4번마 미스터 인디. 인디밴드의 자마입니다. 최근 두 경주 계속해서 이제 선두권에서 마지막까지 버티는 힘을 보여줬고 1000m 데뷔전에서 이제 선입 전개 후에 마지막 힘을 내면서 우승을 차지하고 직전 경주 1400에서는 이제 선행력을 발휘하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승군전을 1800m를 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경우인데 1000m에서 바로 1400을 가고 1400에서 바로 1800을 간다. 이건 좀 쉽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근데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거는 이 미스터 인디의 어떤 가능성을 좀 조교사가 보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적응력을 키우고 있다. 만약에 이번 경주까지도 이 미스터 인디가 성공을 한다면 이 마필은 선행 능력을 갖고 있는 전천후 마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역시 기수도 페로비치 기수가 지난 경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경주는 1800이에요. 근데 부경의 1800m는 서울의 1700m랑 전개가 좀 비슷하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안게이트 선행마가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이번 경주에 어떻게 보면 유일한 선행마입니다. 그러니까 좀 편한 승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스터 인디가 3연승을 할 수도 있는 비록 승군전이지만 3연승을 할 수도 있는 좀 호기를 만났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7번마 두문사는 최근의 상승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마필도 좀 출발이 그렇게 좋지는 못한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앞선이 좀 무너졌을 때 자기 힘을 내는데 최근 연속해서 이제 2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마필은 솔직히 그렇게 강하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경주 이제 우승한 두 번의 경주가 선행마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경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올라오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경주는 아무래도 편성이 좀 강해졌습니다. 승군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두문산이 좀 자기 모습을 보이기는 자력으로 그러니까 이번 경주에 승부하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8번마 승리토우트. 저는 이마필에 대한 믿음이 솔직히 별로 없어요. 그런데 뛰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끈끈하게 뛰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걸음은 분명히 내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편성이 어떠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번 편성이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승리토우트도 분명히 기대를 해야 될 거고요. 자, 9번마 그레이트 댄스는 최근 이 5번 나와서 우승 1번, 2착 3번을 거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말이지만 또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그 승부 근성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뭐 이렇게 보여지지만 자기 걸음은 분명히 내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 무시를 못합니다. 자, 이번 경주의 가장 큰 변수는
결국은 경주 거리가 1800m라는 겁니다. 이 1800m를 국산마 5군 큰 경험이 있지 않은 마필들이 과연 자기 모습을 낼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모험이 들어간 그런 승부들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인기마선에서 좀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조금 복병권으로 만약에 보자면 앞선 전개가 가능한 3번 매직코스 그리고 꾸준하게 자기 걸음은 내고 있는데 항상 좀 뭔가가 아쉬운 12번 행복 코리아 뭐 이 정도인데 이 마필들이 이 앞에 인기마들을 자력으로 넘어서기는 솔직히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면 전개라도 좋아야 되는데 전개도 그렇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마 혼전 경주에서 끝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필을 정리를 하면 저는 좀 엉뚱하게 이번 경주는 1번마 불멸의 길이 상당히 편성이나 전개로 봤을 때 좀 유리한 전개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말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역시 4번마 미스터 인디 그리고 9번마 그레이트 댄스 이 두 마필의 능력이 좀 좋아 보이고요. 끈끈함으로 뛰는 8번마 승리 토우트가 마지막까지 좀 끈질긴 승부를 한다면 재미있는 승부도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경주는 서울 5경주 호남마 4등급의 1400m 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좀 능력의 우위가 좀 드러나는 경주이기 때문에 크게 고민을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일단 12번마 9필승 지금 3번 나와서 1착 1회, 2착 2회, 3착 1번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3착을 한 이 경주가 이 9필승에 좀 실수한 경주가 아닐까. 그래서 그 다음에 문세영 기수가 더욱더 열심히 타서 1착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능력으로 이 마필은 지금 혼합사공을 당연히 벗어나 있어야 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 11번 9필승 이 마필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후차권은 좀 혼전이에요. 8번 파노라마칸, 9번 장산 문스터, 그리고 11번 스피드 루키. 이 세 마필이 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고, 안게이트에 있는 3번 베링맨 정도가 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는데, 솔직히 베링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까지는 이 경쟁력이 그렇게 크게 있다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자, 8번 파노라마키는 주행 심사를 상당히 좋게 받고 기대를 했었지만 데뷔전에서 좀 참패를 하고 직전 경주에는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장산 몬스터는 이 장산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말이 왠지 강해 보이죠.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지금 3착만 하고 직전 경주엔 2착을 냈어요. 그러니까 결정력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이번 경주에서 좀 반전의 기회를 좀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11번마 스피드 루키는 이제 성재철 기수가 요즘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출발만 어느 정도 된다면 마지막 올라오는 힘은 상당히 막강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11번마 스피드 루키는 처음 스타트의 싸움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좀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12번마 9필승, 11번 스피디 루키, 그리고 9번만 장산 몬스터.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요. 8번마 파노라마 칸을 복병으로 추천하는 인기마 경주입니다. 네, 이번 경주는 부산 5경주고요. 국내 산마 3등급의 14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는 좀 출마가 존재하는 경주입니다. 5번마 마이퀸. 물론 뭐 직전 경주에서 3착을 하고 승분을 하기는 했지만 그 전까지 좀 연승을 기록했던 말이고요. 직전 경주가 싸웠던 상대들이 뭐 일년풍천, 한빛영광 뭐 이런 마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강자들과의 경쟁이었기 때문에 비록 마이킨이 좀 그 선의권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이제 거리가 좀 아쉬웠고 2착을 차지했던 한빛영광과는 거의 뭐 동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보시면 이게 그 국산마 3등급에서 감량이 직전 경주 대비 무려 마이너스 5kg입니다. 그러니까 52kg를 달고 뛰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뭐 단독 선행도 가능하고요. 선위권으로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퀴는 충분히 입상권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후차권은 좀 오리무중입니다. 직전 경주에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4번마 알파 어게인, 그러니까 3연승을 달리다가 직전 경주에서 좀 무너졌죠. 근데 이 알파 어게인이 지금 국산 4군 마필인데 또 점핑 출전을 해서 국산마 4군에 지금 3군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순발력도 가지고 있고 뒷심도 가지고 있고 말은 상당히 좋기는 한데 과연 이렇게 점핑 출전을 해서 입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점도 있고요. 3번마 로사가 지금 좀 강력한 복병으로 지금 팔리고 있는데 최근에 계속 좀 바닥권을 가다가 직전 경주에 이제 혼합권 경주에서도 3위를 차지하면서 자기의 그 능력을 좀 과시하고 지금 국내 산마 3등급에 지금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근데 저는 이 마필은 딱 여기까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강력하게 좋아서 1, 2등을 번갈아 가며 하고 뭐 이런 마필은 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비록 이번 경주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로사가 그렇게 쉽게 뛸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로사도 앞선 전개를 좀 해야 되는데 알파 어게인이나 마이퀸 이 마필들이 이 로사를 가만히 놔두지는 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대안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10번마 반지의 전설이에요. 상당히 좀 각광을 받다가 최근에 좀 주춤한 모습을 보였죠. 그 직전 경주 1400m에서 3위를 하면서 좀 살아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선입 경쟁을 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다만 외곽 게이트에 있다라는 거하고 만약에 이 반지의 전설이 무리하게 선행 싸움에 뛰어들게 되면 마지막에 버틸 수 있는 힘은 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승훈 기수가 좀 편안한 말머리를 해줘야 돼요.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 역전 노리겠다는 그런 작전으로 좀 가져야지만 좀 더 유리한 전개가 나올 텐데 이 서승훈 기수의 특징이 초반에 좀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마필의 힘이 좀 떨어지는 건데 지금 이경주는 앞선에 좀 강력한 선행마들 3마리가 지금 버티고 있단 말이죠. 그럼 반지의 전설이 외곽에서 잘못 버텨서 3선, 4선 정렬로 만약에 돌게 되면 상당히 거리적인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개를 어떻게 타느냐가 중요한데 서승훈 기수가 좀 꾹 참고만 갈 수 있다면 이 반지의 전설도 분명히 한 발은 노릴 수 있는 마필이고요. 8번마 천년의 질주라든가 9번마 마이티 파워도 비록 인기권에서는 살짝 좀 비껴나 있지만 쉽게 그렇게 승부를 내줄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에서 역시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던 제도약의 반석도 한 발을 노리기는 할 텐데 뭐 솔직히 기수도 마음에 안 들고 게이트도 솔직히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종반 탄력은 상당히 좋은 편이죠. 그래서 쉽게 무시는 못할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뭐 이번 경주에 일단 마이퀴는 뭐 충만하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후차권으로는 저는 인기 있는 이 알파어게인이나 3번 로사 이 두 마필은 다 마이퀸 때문에 전개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붙어올 수 있는 반지의 전설 그리고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9번 마이티 파워 그리고 8번 천년의 질주까지를 입상 가능마로 보는 경주입니다. 네, 서울 6경주 호남마 3등급 14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역시 11번마 레전드데이가 능력상 조금 앞서 보입니다. 이 말은 뭐 선행도 가능하고요.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뭐 기록도 상당히 좀 우수하고 다만 이제 신인 기수인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한다라는 거 이게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이거 이외에는 말의 능력상 좀 앞서 있다라고 보이고요. 비록 외곽 게이트이긴 하지만 충분히 앞선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레전드 데이는 거의 이번 경주에 좀 충마로 보입니다. 자, 2착으로도 역시 12번마 시리우스 A가 문세영 기수가 이제 연속 기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승본전이긴 하지만 이마필도 역시
선취입이 좀 자유로운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 이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마표를 딱 받았을 때 이 두 마필이 그냥 가장 좋다. 뭐 다른 말 볼 필요 있겠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곰곰이 전개를 생각해 보니까 좀 엉뚱한 점이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레전드 데이가 선행을 딱 나간다라고 했을 때 이 뒤에서 붙을 수 있는 말이 뭐 2번 마 빅 투 더 빅, 3번 마 캐치 미러클, 그리고 5번 마 큐피드 미션, 10번 마 금자유도 앞에 붙을 수 있는 말입니다. 여기에 요 바로 뒷선에 9번 마 매지컬 초이스까지 이렇게 붙게 되면 12번 마 시리우스 A가 잘못하면 전개가 좀 꼬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물론 문세영 기수의 말놀이라면 이 앞선 두터운 선입 싸움에 분명히 말려들지 않고 차라리 외곽으로 빼서 마지막 4코너에서 힘을 내게 될 겁니다. 이렇게만 풀려질 수 있다면 11번마 레전드 데이가 앞선에서 그냥 끌고 나가고 12번마 시리우스 A가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로 끝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뭉쳤을 때 12번마 시리우스 A가 안에 갇혀버리게 되면 그래서 외곽으로 뚫고 나오려고 외곽으로 말을 빼서 거리적인 손해를 봤을 때 여차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입니다. 제가 지금 이 경주는 11번마 레전드 데이, 12번마 시리우스 A 이 두 마필의 조합이 가장 앞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배팅을 권한다면 이 두 마필의 조합으로 가긴 갈 텐데 복병을 만약에 좀 정한다면 저는 7번마 센스쟁이를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경주에서 이 두 마필을 제외하고 좀 인기 있을 말들이 2번마 빅투더빅, 3번마 캐치 미러클, 5번마 큐피드 미션, 9번마 매지컬 초이스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마필들은 기본적으로 저는 레전드 데이가 앞선으로 나가는 순간에 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뒷선에 가만히 붙어 있다가 아무 견제 없이 붙어 있다가 마지막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말이 뭐냐라고 했을 때 7번마 센스쟁이가 가장 유리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 마필을 박태종 기수가 탔다면 더욱더 강력하게 추천을 할 텐데 일단 기수가 정정희 기수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는요 좀 정리를 하면 11번마 레전드 데이, 12번마 시리우스 A 이 두 마필의 조합을 가장 좋게 보고요. 혹시나 만약에 이변이 발생한다면 7번마 센스쟁이 정도를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네, 부산 6경주 오늘 부산 교차 경주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원암합 3등급 1600m 경주고요. 자, 이번 경주는 뭐 3번마 소모치고 5번마 장산도끼 6번마 금화 캐벌리 이렇게 세 마필 직전에 같이 뛰었던 이 세 마필의 리턴 매치로 보여지고요. 직전 경주에서 최고 인기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공백 취향의 그 후유증을 털어내지 못했던 6번마 금화 캐벌리가 다시 한번 이제 페로비치 기술을 태우고 정상에 도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경주거리도 1600m예요. 그러니까 약간 앞선에서 뛰는 말들이 조금은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면에서 6번 금화캐벌리, 5번 장산도끼 이 두 마필의 조합의 우승이 조금은 유력해 보입니다. 그리고 3번 소모치고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인데 다만 여기서 지금 나머지 마필들은 뭐 말리스타라든가 낭만전사 이 마필들은 좀 도깨비 마필들이에요. 잘 뜰 때 잘 뛰고 못 뛸 때 못 뛰는 말이라서 감을 잡지는 못하는데 크게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9번마 영광의 치얼스도 이번 경주에서는 장산도끼나 금화캐벌리를 자력으로 넘어서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마필의 앞에서 뛸 수 있는 말이 뭐냐? 7번마 기적의 적토마입니다. 물론 지금 계속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 지금 이번 경주가 강한 선행마가 지금 없는 경주거든요. 그러니까 1600m에서 감량의 이점으로 7번 기적의 적토마가 이제 기습 선행을 나간다면 재밌는 승부도 좀 가능해 보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5번 장산도끼, 6번 금화캐벌리, 그리고 기습선행이 가능한 7번 기적의 적토마까지 이 세 마피를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7경주 국내 산마 5등급의 1700m입니다. 자, 이번 경주의 인기마는 이제 1번마 천혜강자, 그리고 6번마 K프렌지, 10번마 에이스의 함성, 그 다음에 12번마 라운트, 이렇게 네 마필이 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점은 이번 경주가 1700m 경주라는 겁니다. 이 1700m 경주는 아무래도 안게이트 선행마가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그랬을 경우에 마지막에 올라오는 말들이 좀 고전을 하는 경주가 2700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곽 게이트에 있는 10번마 에이스 함성은 이게 좀 늦발기가 있는 말이거든요. 물론 뭐 하만식 기수, 제가 믿고 보는 하만식 기수이긴 하지만 이번 경주에서 에이스 함성이 올라올 시간은 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 3착을 하면서 고배당의 주인공이 되어버렸던 1번마 천의 강자가 지금 기수를 임다빈 기수로 교체하고 감량의 이점으로 1번 게이트에 앉았습니다. 추임마가 1번 게이트에 있다라는 거 1700m에서는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근데 능력상으로는 충분히 지금 이 정도 편성에서는 마지막 4코너에서 올라올 힘을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천의 강자는 좀 믿고 가는 경주인데 에이스 함성까지 따라 올라오기에는 좀 시간과 거리가 아쉬울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자, 12번마 라운비트는요, 원래는 이게 선입전개를 하던 말이죠. 좀 뒤에서 이제 올라오는 뚝심이 있는 말이었는데, 직전 경주에서 이제 최범민 기수가 기습선행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선에서 전개를 하고 마지막까지도 1400m지만 끝걸음이 양호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12번 게이트로 좀 밀려 있지만 안 게이트에 그렇게 센 선행 마필이 지금 없다 보니까 이 12번 게이트에서 만약에 휘감고 나올 수 있다면 좀 유리한 전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1700m의 바깥 게이트 절대 불리한 겁니다. 하지만 안 게이트에 그렇게 강한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라운비트가 선행을 갈 수도 있는 경주고요. 6번마 K프렌지 같은 경우에는 좀 강자와의 경험이 좀 많은 마필입니다. 물론 장기간에 좀 그 휴양을 하고 뭐 휴양까지는 아니죠. 1월 달에 뛰고 지금 3개월 만에 나오는 거니까 이 정도면 그렇게 크게 뭐 휴양은 아닌데 사이에 연습 주행도 좀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주 감각에는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직전 경주에 3착을 한 건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그 경주는 국산마 6군의 좀 약한 경주인데도 불구하고 3착을 하고 지금 승군을 했기 때문에 K프렌지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편성이 만만치는 않지만 이 정도 편성이라면 K프렌지도 분명히 노릴 수 있고요. 제가 이번 경주에서 좀 재밌게 보는 마필은 2번마 아델 머스탱입니다. 최근 상당히 좀 바닥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순발력을 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순발력을 지금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편성에서 그러니까 순발력 좋은 마필이 별로 없는 편성, 또 순발력 있는 마필이 외곽에 있는 편성에서 1700m 안 게이트다. 그러면은 분명히 노려야죠. 이런 경주 아니면 이 아델 머스탱이 들어올 경주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기수가 우에다 기수기 때문에 솔직히 크게 믿음은 안 갑니다. 믿음은 안 가지만 1700m 경주라는 변수를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앞선에 나온다면 충분히 가망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철저히 말의 능력보다는 전개 위주로 좀 예상을 해보면요. 일단 1번 천의 강자 이마피는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6번 K프렌지 아델 머스탱 이렇게 세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해보는 경주고요. 외곽 게이트에 있기는 하지만 순발력을 만약에 발휘할 수 있다면 12번 라온비트가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서울 8경주 2등급의 1800m 경주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 능력의 우열이 좀 드러납니다.
자, 1번마 레이몬드, 5번마 허시데버. 이 두 마필의 능력이 조금 앞서 있고요. 앞선에서 전개할 수 있는 4번마 원더풀 플라이, 마지막 한 발쓸 12번마 블루키톤 정도가 도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뭐 나머지 마필도 요즘은 이변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전혀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 11번마 서울탱크 같은 경우에는 뒷심이 있는 말이고요. 이겨주마도 비록 기복은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자기 걸음은 좀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상으로 볼 때 지금 이 허시대보는 저는 왜 아직도 이마필이 지금 2등급인지 모르겠어요. 1등급에 지금 올라갔어야 될 말인데 다만 이번 경주도 한 가지 단점은 부담 중량이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부담 중량이 무려 58kg, 직전 경주에 비해서 이제 3.5kg가 늘어났는데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허시대보는 또 특히나 손추입이 좀 자유로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개가 좀 자유롭다는 거고요. 레이먼드는 이제 막강한 뚝심을 갖고 있는 마필이죠. 그래서 언제나 인기권에 들어가는 말인데 좀 생각보다는 좀 실망을 많이 주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올라오는 힘만큼은 이 레이먼드를 따라갈 말이 없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 두 마필 1번마 레이먼드, 5번마 허시데버 이 두 마필의 조합을 가장 좋게 봅니다. 그럼 이 조합을 깰 수 있는 말이 뭐냐? 앞서에서 전개할 수 있는 4번마 원더풀 플라이입니다. 지금 이번 경주도 그렇게 강한 선행마가 있진 않아요. 허시대보가 선행을 나갈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크게 무리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부담 중량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4번 원더풀 플라이하고 13번 명진 플라이 정도가 선행 경합을 좀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게이트에 이점이 있는 4번 원더풀 플라이가 조금은 더 유리해 보이는 전개입니다. 그래서 원더풀 플라이가 선행을 가고 마지막까지 버틴다면 레이먼드 같은 경우에는 좀 올라오는 거리와 시간이 좀 아쉬울 수도 있고요. 만약에 원더풀 플라이가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 뒷심을 발휘해서 올라올 수 있는 12번마 블루키톤도 역시 뒷심은 좀 막강한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정리를 하면요. 일단 허시데버 그리고 1번마 레이몬드 이 두 마필을 가장 좋게 보고요. 4번마 원더풀 플라이 12번마 블루키톤을 복병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